꿀팁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지출 같은 것도 맞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웨딩홀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다 추천하는 건데 볼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좀 있더라고요. 추가금 파티 제발 절대 막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시입니다. 제가 어느덧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주변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결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느낀 점을 토대로 제 주관이 담긴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왕 결혼하는 거 돈 아끼면서 제대로 후회 없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꿀팁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결혼 준비하는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준비 시작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년 전 혹은 더 일찍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준비를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면서 하고 싶은 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곳은 보통 1년 전에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웨딩 관련 모든 것은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 매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식 준비 예산 정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생각보다 할 게 정말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 추가금 파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나도 모르는 새에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진짜 뭔가 부자 체험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산을 딱 정해 놓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어떤 걸 포기할지, 어디에 더 퍼센티지를 높게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족할지 이런 거를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총 예산을 정해 놓으면 약간 불필요한 지출 같은 것도 맞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용카드 만들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쓴 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쓰면 더 좋겠죠?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카드도 있고요. 카드 포인트리 쌓이는 카드도 있고 네이버 페이, 네이버 포인트 쌓이는 카드도 있죠. 정말 많은데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를 쌓아서 나중에 비즈니스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가까운 나라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에게 딱 맞는 그런 혜택이 있는 카드를 찾아서 이때만큼은 신용카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웨딩 플래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웨딩 플래너를 해야 될지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추천입니다. 일단 플래너님한테 결혼 준비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그거에 딱 맞춰서 스드메를 구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스드메 업체랑 조율할 게 있으면 플래너님이 그걸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플래너님은 어떻게 찾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웨딩 박람회에서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플래너님 같은 경우는 또 SNS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웨딩 박람회에서 매칭되는 거를 희망하신다면은 이왕이면 웨딩 박람회는 큰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큰 데를 가야 그만큼 제휴업체가 많아요. 웨딩 플래너를 할지 말지 일단 정하시고, 만약에 할 거라면은 동행, 비동행 이것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뭔가 정하는 거를 잘 못한다 하시면은 동행 플래너로, 또는 내가 추구미가 좀 명확하고 약간 제이스럽다 하면은 비동행 플래너를 추천합니다. 저는 비동행 플래너와 함께 했는데 제가 워낙 제이이기도 하고 추구미가 조금 명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플래너님이랑 좀 합이 잘 맞았어요. 만약에 동행 플래너와 함께 했다면 약간 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이시라면 무조건 플래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웨딩홀입니다. 웨딩홀은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스튜디오를 먼저 하고 웨딩홀을 정했더니 일정이 약간 꼬였어요. 원하는 웨딩홀이 취소표가 생기는 바람에
좋은 날짜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생각했던 일정보다 더 빠르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일정을 진행을 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웨딩홀을 딱 정해놓고 그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웨딩홀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웨딩홀 견적 상담 받으러 가기 전에 일단 하객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견적 상담 받으러 가면은 당일 계약 혜택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객 입장으로 가서 보면은 홀 투어 할 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축의대가 너무 번잡스럽네, 여기 하객들은 되게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네, 이런 거를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려진 웨딩홀들을 최대한 하루에 모두 상담받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당일 계약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그 모든 웨딩홀들을 상담받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당일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계약 취소 위약금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은 일정이 괜찮다 하면은 일단 예약을 하세요. 그거는 약간 보험이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이렇게 홀을 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중요시 하는지 그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더 편하더라고요. 대관료, 식대, 음식, 주차, 홀 분위기, 신부 대기실, 축의대, 셔틀, 진짜 볼 게 정말 많거든요. 홀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딱 잡힐 거예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음식, 대관료, 식대, 홀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봤거든요. 세 번째, 음식이 맛있었는지 하객들 후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저는 결혼식에서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와주신 하객분들께 대접할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밥이 진짜 맛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식은 계약 전에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주변에 가본 친구들이 있다면 밥 맛있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친오빠랑 홀만 다르고 같은 웨딩홀이었거든요. 그래서 밥이 진짜 맛있다는 거를 제가 알아가지고 예약할 때 좀 더 안심이 됐답니다. 네 번째 팁은요, 계약할 때 견적 혜택뿐만 아니라 주류, 플라워 샤워, 사중창 이런 혜택들 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받으세요. 구질구질 창피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말해보세요. 어차피 상담 직원분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 쓰는 거 최대한 혜택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신부랑 신랑이 합심해가지고 그날 잘 내고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웨딩 밴드입니다. 웨딩 반지인데요. 종로, 청담, 백화점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저는 솔직히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백화점 이러고 그냥 바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청담 예물샵도 볼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좀 있더라고요. 반지에 큰 욕심이 없다면 너무 큰 돈 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처럼 백화점 브랜드로 할 거면 오픈런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처음에는 주말 오후에 갔더니 이미 웨이팅이 마감됐더라고요. 왔다 갔다 시간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롯데백화점 본점 오픈런을 해서 아주 여유롭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롯백,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평소에 자주 가는 백화점으로 가시고 그 백화점에 마일리지 혜택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백화점 브랜드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저는 롯데백화점으로 갔고 결혼식 다 끝나고 보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그거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았어요. 신혼가전이나 가구, 그릇 이런 거 살 때 되게 쓰기 좋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웨딩 촬영입니다. 일단 웨딩 촬영 컨셉을 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할 건지 스냅을 찍을 건지, 스튜디오라면은 꽃밭, 푸릇푸릇, 야경 이런 배경이 화려한 촬영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깔끔한 배경에 인물 위주 촬영지에서 할 건지 또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셉을 정하고 나서 그 컨셉에 맞는 스튜디오들을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스튜디오랑 제주 스냅을 같이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주 스냅은 워낙 번거롭기도 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대신 푸릇푸릇한 배경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야외 촬영도 하고 했더니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가 정해졌다면 작가님들의 느낌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해당 스튜디오에 작가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어떤지 후기를 찾아보고 다 괜찮다 하면은 지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작가님들마다 스타일 차이가 조금 있다 싶으면은 작가님 지정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진짜 운 좋게 대표 작가님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작가님 잘못 배정받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그런 후기들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스튜디오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니까 그에 맞는 작가님을 선택하셔야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촬영 PPT 준비하기입니다. 드레스, 헤어, 장소 이거를 미리 조금 정해놔야 당일에 우왕좌왕 안 하더라고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진짜 100%, 200% 활용하려면 정말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쭈구미가 뭔지 작가님한테 미리 보여주기도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약간 귀여운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작가님한테 이런 느낌은 안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저랑 맞지 않은 포즈나 그런 거 시키면은 막 뚝딱대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부족한데 쓸데없는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부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신부가 어떤 얼굴이 잘 나오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조금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촬영 PPT는 귀찮지만 출력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옆에 두고 작가님도 진짜 보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를 한 2부 정도 출력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식 제발 간단하게만 준비해 가세요. 스튜디오 촬영날 간식을 정말 대단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다 비용인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촬영하느라 바빠서 먹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들렌, 쿠키 이런 다과 정도로 간단하게 준비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꿀팁인데 남편이 헤매가 진짜 빨리 끝나거든요. 그때 시간 많으니까 배달 어플로 커피랑 그런 먹을 것들을 스튜디오를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막 사갖고 갈 필요가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다 추천하는 건데 헤어 변형 무조건 진행하세요. 촬영 컨셉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헤어도 다양하게 가야 사진도 풍부하게 나오더라고요. 헤어 변형쌤이 머리도 잘 만져주시는데 그날 사진도 진짜 엄청 많이 찍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아이폰 스냅 격으로 사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헤어 변형이 예약 마감도 진짜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이 일정이 잡히면은 바로 헤어 변형부터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일 같은 경우는 촬영본을 보니까 손톱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비싼 돈 주고 아트 화려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톤 정리만 깔끔하게 원톤으로 발라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추가금 파티 제발 절대 막으세요, 여러분. 앨범 추가금이 든다면 그냥 추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어차피 안 보기도 하고 앨범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따로 저렴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앨범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앨범을 진행했는데 진짜 저 그냥 그거 배송 온 날 한 번 봤나? 앨범은 진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돈으로 그냥 다른 거 더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8번째는요, 드레스입니다. 일단은 드레스샵을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드레스 투어를 할 건지 그거부터 정하셔야 돼요. 지정을 하면은 사진도 찍게 해주고 그거에 맞는 혜택을 좀 더 주고요. 투어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드레스 샵마다 특히 잘하는 드레스들이 있어요. 실크 맛집, 비즈 맛집 이런 식으로. 저는 3곳을 투어를 했는데 투어하면서 점점 드레스 보는 눈이 생겼고 내가 어떤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게 정말 명확해지더라고요. 저처럼 만약에 드레스 투어를 한다면 꼭 열린 마음으로 입어보세요. 나는 실크가 좋아 이러고 실크만 입어보면 안 돼요. 드레스는 보는 거와 달리 입어봐야 진짜 나랑 잘 어울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비즈는 전혀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근데 제가 셰프롤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실크를 하고 싶기도 했고 실크가 잘 어울리기도 해서 실크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셰프롤이 아니라 어두운 홀이었다면 강경 실크파였지만 비즈로 할 수 있었겠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장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드레스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한 벌 정도는 좀 입어볼 만하다. 의외로 저랑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를 한다면은 본식 드레스 그 사진을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엄마랑 같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엄마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 특징 기록해 주셨거든요. 신부는 드레스를 워낙 많이 입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남편과 엄마가 기록해둔 그걸 보면서 다시 떠올리기도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셋이 논의를 해서 드레스 샵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샵을 고를 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스타일 무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식 드레스뿐만 아니라 촬영 드레스, 이브 드레스도 잘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드레스 샵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뭐 실크, 비즈, 컬러 이런 걸 다 잘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세요. 9번째는요, 메이크업입니다. 먼저 나의 추구미를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뭐 아이돌처럼 약간 뽀용한 게 좋은지 아니면 약간 깔끔한 무드에 단아한 게 좋은지를 정하시고, 저는 챕토롤 실크 드레스, 그래서 이제 깔끔함의 정석을 조금 추구했어요. 그래서 피부, 눈썹, 눈화장, 약간 입술 표현 이런 거를 중점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높은 직급 분들로 지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부 화장부터 다 해주시는 분으로 아예 지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피부 화장을 다른 분이 해주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부 톤 정리와 결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아예 피부 화장부터 해주시는 분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샵에 받으러 갔을 때 미리 제 추구미를 말씀을 드리세요. 내 얼굴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세요. 저는 눈이 조금 뒤집어져서 점막을 꽉 채우면은 약간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걸 미리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점막을 꽉 채우지 않고 선생님의 스킬대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쌤 인스타 들어가면은 올려놓은 사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좀 미리 캡처를 해가면 또 보여드리기도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놓치시기는 하는데 신랑 추구미도 미리 준비를 해가세요. 신랑은 처음 메이크업을 받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부가 그걸 조금 챙겨주면 좋아요. 신랑이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건 좀 기피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너무 과해서 거의 뮤지컬 무대에 나가야 할 것처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딩 촬영, 본식 때 어떤 헤어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미리 사진을 캡처해서 남편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번째는요, 청첩장입니다. 일단 여러분, 종이 청첩장 절대로 많이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모바일 청첩장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께 종이 청첩장 수량을 미리 체크하시고 주문하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만족스러웠던 거는 사진 안 넣은 거. 솔직히 하객 입장에서도 많이 받아봤는데 사진이 있으면은 좀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걸 또 간직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넣고 싶다면 최대한 얼굴은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예 안 넣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재활용장에서 얼굴 대빵만하게 있는 청첩장 버려진 거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청첩장 모임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세요. 저는 2~3달 전에 해서 한 달 전부터는 좀 컨디션 관리를 해서 만족스러웠는데 남편이 식 몇 주 전까지 청보를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기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청첩장을 좀 일찍 만들고 빨리 청모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청모에서 밥 안 먹는 신부들 보면은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같이 있는 친구 입장에서 또 뭔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빨리 청모를 시작해서 신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결혼 준비 관련해서 꿀팁만 모아서 알려드렸는데요. 예비 신랑 신부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식 본식 관련 많은 꿀팁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